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안중호입니다. 제가 보청기 관련해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동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진료하면서도 많이 듣는 질문들 중 하나인 보청기 꼭 양쪽으로 착용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마도 보청기를 양쪽으로 착용했을 때의 좋은 점들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 검색을 해봐도 양쪽 보청기의 장점들에 대한 동영상들만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진료를 하면서 환자들에게 보청기 처방을 드릴 때 처음에는 양쪽 보청기를 구입하시고도 나중에 하나는 반품하시거나 혹은 일단 가지고 계시긴 한데 한쪽만 번갈아 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돈 문제 혹은 외모 때문일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쪽으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 불편한 점, 그리고 양쪽으로 착용하는 것이 오히려 보청기를 한쪽만 착용했을 때보다도 불편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은 들을 말씀이 많아서 길이가 좀 깁니다. 아무쪼록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청기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보고 양쪽 보청기의 가장 큰 장점들 중 하나만 들라고 하면 뭐니 해도 소리의 방향을 판단하는 능력 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유치원 다닐 적 나온 영화인데 어린 나이임에도 참 인상 깊었기 때문에 제 기억 저장소에서 끄집어내었습니다. 1976년 작품인데 소림사 18동인 2편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장면입니다. 주인공이 황태자라는 신분을 숨기고 소림사에 들어가 동인진을 통과하는 과정들 중 눈을 감고 동전이 떨어진 방향을 맞추는 시험이었는데 양쪽 귀가 모두 잘 들어야 어느 방향으로 동전이 떨어졌는지 맞출 수 있겠죠? 하필 이런 장면이 기억나는 걸로 봐서 저는 유치원 시절부터 귀를 보는 이비인후과 의사가 될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어쨌거나 양쪽 보청기를 할 수만 있다면 양쪽 보청기를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보청기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쪽 보청기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쓸만한 보청기는 여전히 비쌉니다. 예전 제 동영상에서 무조건 비싼 보청기가 나에게 좋은 보청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청력의 형태가 단순하고 어음 분별력이 좋은 분들은 굳이 고가의 보청기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저가형 보청기를 사용하면 큰 효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고가의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분들 중에서도 일단 보청기를 한 개 먼저 사용해보고 나중에 추가로 결정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나 청각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보청기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영원히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둘째, 보청기 두 개의 관리가 불편합니다. 예를 들어 애플사에서 나온 에어팟이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엄청 다양한 종류의 무선 이어폰들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오른쪽 혹은 왼쪽 이어폰 잃어버리신 분들 종종 보실 것입니다. 이어폰은 그래도 비싸면 수십만 원대인데 보청기는 수백만 원대입니다. 잃어버렸을 때의 충격이 10배 이상 크죠. 특히 요즘처럼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시는 어르신 중에서 마스크를 벗으실 때 나도 모르게 보청기가 딸려 떨어져 나가서 다시 구입하러 제 의뢰를 방문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한두 푼짜리도 아닌데 참 난감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마스크를 끼고 벗더라도 전혀 지장받지 않는 보청기 디자인이 없을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고막형 보청기는 상관없지만 많은 분들이 개방형 보청기를 선호하시거든요. 제가 항상 환자들에게 드리는 말씀, 외출할 때는 반드시 보청기 케이스를 가지고 다니셔서 잠깐 귀에서 뺄 때도 보관하실 것을 강조드립니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고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으면 다시 구입하겠다고 결심한 것과 같습니다. 셋째, 특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양쪽 보청기보다 오히려 한쪽에만 보청기를 하시는 경우가 더 편하게 잘 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략 어르신들 10% 이상에서 불편해하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를 양위 간섭, 영어로는 binaural interference 현상이라고 하는데
어음을 구분해서 알아듣는 능력이 일측 보청기보다 양측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오히려 나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양의 간섭 현상은 양쪽 달팽이관의 기능이 너무 큰 차이가 날 때, 예를 들어 너무 나쁜 쪽 귀에서 보청기를 통해 들어오는 소리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좋은 귀에서 들어오는 보청기 소리를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왼쪽 청력에 차이가 있는 환자의 수능 청력 검사입니다. 6분법으로 계산한 오른쪽 평균 청력은 48dB, 왼쪽의 평균 청력은 67dB입니다. 평균 청력이 40dB를 넘으면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보청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보청기를 처방하고 재활치료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주파수별 청력 역치의 분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음 명료도 점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음 명료도는 어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검사자가 환자의 평균 청력 이상의 크기로 반음절, 예를 들어 귀, 힘, 눈, 맛, 솔 등을 말하고 환자가 따라 말하게 해서 정확하게 듣는 검사음의 숫자를 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입니다. 보시면 오른쪽은 92%인데 반해서 왼쪽은 52%입니다. 큰 차이가 나죠? 왼쪽 귀는 아무리 충분한 크기의 소리로 검사를 해도 52%밖에 못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려 말하면 보청기를 사용해도 52% 정도밖에 이해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 경우에 양측 귀에 보청기를 하게 되면 오른쪽은 거의 정상적으로 소리를 이해하는데, 그런데 반해서 왼쪽은 찌그러지고 왜곡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 결과 오른쪽으로 듣는 것마저 방해받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차라리 오른쪽엔 보청기를 하는 것이 양쪽 보청기를 하는 것보다 대화를 더 잘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양의 간섭이 생기는 이유로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먼저 중이염을 오래 앓았다거나 돌발성 난청 등의 질병으로 인해 한쪽 귀의 청력이 특히 나빠진 경우가 있고, 둘째, 양쪽 대뇌 방구의 노화 속도가 다르고 특히 좌측에 비해서 우측 대뇌 방구가 일찍 노화하는 경향, 그리고 양쪽 대뇌 방구 사이의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 등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양의 간섭을 가장 일으키기 쉬운 상황은 보청기를 한쪽만 오래 사용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서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기관은 머리와 근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귀는, 그리고 귀에 연결된 듣는 뇌는 너무 안 쓰면 오히려 나빠집니다. 노화에 의한 난청은 양쪽 귀가 다 비슷한 정도로 나빠지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한쪽에만 먼저 보청기를 착용하고 한쪽만 보청기를 해도 편해서 지내다 보면 반대쪽에 듣는 뇌의 기능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 나빠지면 나중에 그쪽 귀에 보청기를 추가로 해봐야 듣는 뇌가 이미 나빠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보청기를 하실 때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양쪽 보청기를 우선적으로 착용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넷째, 양쪽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을 나는 너무 늙었거나 난청이 매우 심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미용적 문제, 그리고 자존감 때문에 양쪽 보청기를 꺼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청기를 오른쪽 혹은 왼쪽 한 곳에만 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그쪽 귀에 문제나 질환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텐데, 양쪽에 보청기를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늙어서 잘 안 들리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보청기 하신 분들을 대할 때 진짜로 그렇게 느끼시나요? 저는 오히려 양쪽에 보청기를 하고 계신 분들을 대할 때는 자연스럽게 좀 더 발음에 신경 쓰고 천천히 말씀드릴 것 같은데 말이죠. 우선 우리들의 인식이 서서히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이비인후과 의사들과 청각 전문가들은 이런 환자들의 심리를 잘 설득해서 건강하고 올바르게 보청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 바람 소리에 의한 소음이 양쪽 보청기는 2배로 크게 들립니다. 예를 들어 한쪽엔 보청기를 한 경우에는 바람 소리가 너무 시끄러우면 고개를 살짝 돌려서 바람 소리가 좀 작게 들리도록 할 수 있는데, 양쪽 보청기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불편하고 하나보다는 2개 보청기가 더 바람 소리가 크게 들리겠죠.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는 심각한 불편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바람 소리 등의 외부 소음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야외 활동이 많은 분들은 일단 사용해보고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음 감소 기술이 좋으면 좋을수록
보청기의 가격이 덩달아 올라간다는 점도 양쪽 보청기를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양쪽 보청기가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는 이유를 대략 꼽아 보았는데도 5가지나 되네요. 만약에 이런 불편만 있다면 양쪽 보청기 아무도 안 하실 것이고 양쪽 보청기를 권하는 것이 잘못된 치료일 수도 있겠네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양쪽 보청기의 착용 기준이 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양쪽 보청기를 착용하는 것이 듣기 생활에 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양쪽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시고 이비인후과 전문의 그리고 보청기 전문가와 충분한 상의를 하신 다음 양쪽 보청기를 착용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것이 양쪽 뇌의 고른 건강과 일상생활에서의 편리를 위해서 분명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